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함부로 fx나 gx를 추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추측해가지고 대충 fx는 뭐일 것 같고 gx는 뭐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면 성공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문제는 그 풀이는 불완전한 풀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그 두 개밖에 없냐, 다른 건 안 되냐, 이런 유일성에 관한 증명을 스스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어려워. 그게 더 어려우니까 함수를 추측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규칙만 가지고 어쨌거나 G100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진짜 궁금한 함수는 gx잖아, fx가 아니고. 그죠? 예, gx를 관찰해 볼 건데 사용할 수 있는 게 fx 플러스 4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넣는 거야, 이 식에다가. 그러면 gx 플러스 5를 알게 되겠지. 얘가 fx 플러스 4 마이너스 1 그리고 f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지 않니? 근데 fx 플러스 4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이건 gx 마이너스 1분의 gx 마이너스 1분의 gx 마이너스 1분의 gx 이런 형태의 번분수가 돼요. 번분수는 분모 분자에 분모의 최소 분배수를 곱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즉 gx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예요. 그럼 분모는 gx하고 마이너스 gx 플러스 1 되니까 분모 1 되지 않니? 분자는 뭐 되니? 그냥 gx가 되네. 그렇죠? 오? 차가 상수네요. 차가 상수라고. 합이 상수면 선대칭, 차가 상수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차 감사합니다. 차 죽이네, 아시죠? 네. 차가 상수니까 주기가 5예요. 그러니까 G100은 사실 뭐하고 같아요? G5하고 같아요. 5를 계속 빼도 되니까. G0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뭐 그래도 되는데 여기 F4가 있으니까 G5까지만 오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G5는 이걸 다시 이용하시면 X가 4인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F4 마이너스 1분의 F4다. 그러면 3분의 4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함수 단원에서밖에 안 나오죠. 나머지는 무슨 함수 이렇게 토픽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해당한 함수의 식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아주 개연성이 있는 풀이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넘어가고요. 26번입니다.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함수를 제시했는데 저 함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주기성을 갖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4라고 했지만 이때 4를 주기라고 봐도 되는 거죠. 나만 단독으로 나오면 4를 주기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근데 얘가 지금 구간의 길이가 4잖아요. 4의 길이만큼 함수를 관찰했는데 주기성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저 두 개를 결합하면 주기는 4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주기는 4구나. 그럼 저거 하나의 그래프를 줄 테니까 저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fx를 만들으렴,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문제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여서 딱 한 번만 이렇게 그려가면서 풀고 다음부터는 안 그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어떤 느낌의 문제냐면 이렇게 xy축이 있고요. 저 함수가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알죠? 위로 이렇게 되는 함수 그잖아. 예. 그러면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2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예. 왜 또 6이야, 짜증나게. 그래요. 예. 그럼 여기 6 잡고요. 여기 2 잡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함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실제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지 않냐, 아가들? 이걸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으라는 얘기잖아. 몹시 귀찮네요.
아무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으라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예. 감사해요. 예.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2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주기가 4니까 4만큼 더하면 6, 10, 14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지 않니? 이런 식으로? 예. 얘가 지금 누구의 그래프냐면 y는 fx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 놓고 얘를 그릴 건데 이 가분수다 그지? y는 x 플러스 2분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더하기 a야. 그러면 마이너스 2a면 되겠니? 그러겠네 그지? 근데 저 마이너스 2a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건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 점근선이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고요 나머지 하나는 y는 a잖아요. 그럼 a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는데 무수히 많이 만나려면 a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냥 이런 데 있어야 돼요. 아니 그래야 무수히 많이 만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의 위치가 여기다가 a를 양수로 봐도 된다는 얘기지. a를 양수로 봐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2a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2a가 음수니까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정확한 그래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연장하니까 어쨌거나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주기함수랑 분수함수가 무수히 많이 만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y는 a라는 점근선이 주기함수의 치역 내부에 존재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한 번만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이거 그림 그릴 필요 없구나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점근선 a야. a 너 치역 얼마야? 2부터 6까지야. 이게 답이네. 이 소리예요. 그잖아. 답은 20이냐 그러면 맞아요? 1부터 6까지 더한 다음에 1 빼면 되잖아. 1부터 6까지 하면 6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1에서 1 빼면 되죠. 네, 답은 20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거 fx 그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점근선이 치역 내부에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아가들? 네. 선생님 y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예, 상관없습니다. 끝에 걸쳐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알았어? 더 내려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 내려오면 살짝 내려오면 많긴 많은데 교점이 무수히 많지는 않아요. 그냥 많아요. 아시겠죠? 예, 무수히 많은 거랑 그냥 많은 거랑 다른 겁니다. 알았니? 나중에 이제 수학에서 배우시겠지만 무수히 많다는 건 개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이게? 또 선생님이 1등급 수학 복습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또 복습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근데 저는 같은 책을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푸는 것이 저희 실력의 원천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풀 줄 아는 책들도 저는 강제로 다시 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업을 하니까. 근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너무 좁은 범위를 풀면 근데 인간이 자꾸 기억을 하게 돼서 별 도움이 안 돼요. 책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는 거야. 가끔 이런 애들 있잖아. 막 1단원 난 개념이 약한 것 같아. 1단원을 반복해야지. 1단원 10번 했어요. 이런 애들 공부 졸라 못해. 알겠지? 진짜다. 1, 2단원 시커매 막 책이. 뒤에 한 7, 8단원 가면 막 한 번도 제대로 안 풀려있고 이런 애들이 전형적인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게 아니고 원래 공부라는 게 대충 알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이런 짓을 반복하면서 점점 깊어지는 그런 형태지. 1단원 마스터했어. 이제 2단원 시작하자. 마스터가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알겠죠? 27번 유리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4를 구하세요. F1은 1이고 F5는 5라고요. 그래요. 네. 야, 분수함수가 이게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해야 맞겠냐? y는 fx하고
y는 x의 교점이 1,1하고 5,5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지 않을까? 그럼 이거 무슨 뜻인데? 준영 얘기해봐. 애당초에 분수함수가 y는 x의 선대칭이라면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단정 짓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긴 하죠. 네, 그런다 치고. 자, 나를 읽어봅시다. 나를 읽어보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제 거의 확신에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역함수이라는 뜻이잖아요. 합성인데 항등함수 나왔으니까. 그러면 진짜 y는 x의 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은 3,3이라고 볼 수 있겠네? 많이 아가들? 그러잖아. 예. 즉 fx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3분의 k 더하기 3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선생님 ABCD는 다 어디 갔어요? 저런 거 안 구해도 돼요. F4 구하라며. 그냥 fx가 뭔지 알면 되는 거야. ABCD 왜 구하는 거야 도대체? 구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K만 구하면 돼. FED 얼마냐 아가들?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3인데 이게 1이어야 되지? 그럼 K 얼마예요? 2예요? 3이에요? 4예요? 네, 죄송해요. K 4예요. 그럼 fx는 x-3분의 4 더하기 3이다. 그러면 f4 구하면 7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질문.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학생? 무슨 뜻이냐고. 얘랑 C가 0이 아니다. 이 두 개가 결합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무슨 뜻이에요? 아이씨,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해야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얘가 유리함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분수함수라고 표현했으면 저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즉 분수함수라는 뜻입니다. 아니 왜 저게 분수함수라는 뜻이죠 선생님? 얘가 일단 이런 모양은 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우리가 분수함수 해석할 때 x의 개수, 분모의 x의 개수는 항상 1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C로 나눌게요. 근데 이러면 가분수잖아요. 그럼 x 플러스 c분의 d 분의 c분의 a가 점근선으로 분해되겠네요. 통분해 보시면 c분의 a x하고 뭐 나와요? c의 제곱분의 ad가 올라오잖아요. 그거 빼줘야겠네요. 그럼 c분의 b에서 c의 제곱분의 ab, ad 이걸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 정체가 뭐냐면 통분해 보면 c의 제곱분의 bc-ad예요. 즉 이게 0이 돼버리면 저 분자가 0이 돼버리면서 fx가 c분의 a라는 상수함수가 돼버립니다. 즉 상수함수가 아니고 분수함수다.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물론 답 나왔으면 별 생각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갔겠지만 좀 관심 좀 가져봐. 이런 거 왜 있는 걸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가요? 네. 분수함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유리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요. 네.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를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역함수가 된다는 말이잖아. 그런 말 아니야? fx를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역함수가 될 건데 f4 구하라고 했지만 이때 그 적당히 평행이동이 얼만큼인지 맞춰봐 이런 얘기야. 동의하겠지? 그지? 그러면 분수함수의 평행이동에 관한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이 가지고 있죠.
마치 이차함수의 꼭지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 점근선의 교점이 관심이 생깁니다. 얘 점근선의 교점은 a, 6이에요. 그러면 얘 점근선의 교점은 6,a겠잖아. 그럼 얘 점근선의 교점은 뭐겠냐? 2a,6 더하기 b겠잖아. 이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닐까? 당연히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인데 점근선의 교점이 같겠지. 그럼 a는 3이고 b는 마3이에요.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네, 그만 풀겠습니다. a, b 나왔으니까 f4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으로 풀 생각 어떻게 했지? 내가 말했잖아. 점근선은 뭘 가지고 있다고? 평행이동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처음에 이 식을 어떻게 읽었어야 된다고? 원래 함수를 적당히 평행이동 해보니 역함수가 되었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니까? 그냥 이런 식, 왜 거지 같은 식이 나와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 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어내야 한다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 머리가 안 좋으면 눈이라도 좋아야 한다고. 알겠지? 눈이 좋으면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장성 알겠니?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저한테 반론을 제기해요. 선생님 저런 걸 보고 저렇게 읽어내는 것 자체가 머리가 좋은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니네가 그렇게 읽을 마음이 없어. 관심이 없잖아. 관심이. 너네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을 관찰할 때 너네 눈빛하고 수학 문제를 볼 때 눈빛이 다르다니까. 동일하게 유지해봐. 보인다고요. 알겠니? 알았어? 항상 문제 볼 때마다 엿 같은 문제가 나왔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게 보이겠니? 항상 어떻게 보라고? 흠터레스팅. 아시겠죠? 흥미롭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라는 말이에요. 자, 29번.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래요. 네. 그런데 얘가 지금 절대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값도 해석을 안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래서 절대값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당연히 절대값을 푼다는 건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죠?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저게 어떻게 풀리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2x로 풀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x로 풀리잖아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점근선 마이너스 2 분리되고 플러스 하니까 마사로 풀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래 왼쪽에서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될 거예요. 이래 오른쪽에서는요. 이럴 때도 되네. 그지 않냐? 1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 그죠? 분모가 0인 상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절대값이 0보다 크나 같은데 거기 1 더했으니까 분모는 항상 1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2 나오네요. 많이 나가들? 맞잖아. 근데 방금 그 생각 했어야 돼요. 1보다 크면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2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2구나. 맞아요? 근데 내가 항상 약분하기 전에 뭐 확인하라고 했어? x가 0이 되는 것이 가능한 거 확인하라고 했지. 불가능하죠? 1보다 크고 같으니까. 그래서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함수 fx 이미 알았어요. 우리는. 그럼 합성함수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안 그래도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그래프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합성함수의 치역밖에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치역이 필요하죠. 왜냐면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은 합성하는 함수의 지역력이니까요. 그래서 원래 함수의 치역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나 대충 한번 찌그려 보죠. 네. XY축이 있고 이게 유의미한 게 뭐가 있냐면 1도 의미가 있고 2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니? 마이너스 2도 의미가 있고요. 왜냐면 2는 왜 의미가 있어요? 함수가 분기되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2하고 마이너스 2는 점근선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1의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발생할 거냐면, 얘를 0 집어넣어보면 또 우연찮게도 0,0을 지나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지나죠? 2 지나네요. 그죠? 네. 여기 지나간다고.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 거란 말이지. 그죠? 그 다음부터는 2 이렇게 간다고. 여기 이 점이 1,2고요. 얘가 지금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다 납득하시죠? 하잖아. 왜 x옥 썼니? 네, y라고 쓸 걸 x옥 썼네요. 자, 그럼 치역은 뭐예요? f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닌가? 그럼 이 함수를 여러분들 어디서 관찰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2가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2까지만 관찰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만큼만 봤을 때 제일 큰 게 얼마냐 이거죠. 얼마긴 얼마야? 2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여기를 다시 fx로 보고 그래프를 관찰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흐흐 함수 그렇게 재미없냐? 유난히 함수 수업할 때 더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재미없었어 학교 다닐 때. 이해는 합니다. 됐죠? 넘어가 되겠어요? (30번) 보겠습니다. 저것도 재미없나 보네. fx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hx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결국 구하라는 게 뭐예요? h 인버스 x 아니에요? 엄청 쉽잖아. 자, hx의 가공 과정을 볼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더하기 a 했어요? 두 번째 g를 통과했죠. 세 번째 뭐였어요? 더하기 2를 했죠. 야, 거꾸로 해봐. 그러면 h 인버스 x는 어떤 함수야? 첫 번째 빼기 2를 해야 되죠. 두 번째 g의 인버스를 통과하면 돼요. 세 번째 빼기 a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h 인버스 x라는 놈은 x 빼기 2를 g의 인버스를 통과시키면 그냥 f를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네. 빼기 a를 하면 되니까 빼기 a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얘란 소리잖아. 그럼 b가 마이너스 2고 a도 마이너스 2네.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물론 xy 바꾸고 있는 놈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xy 바꿔서 역함수 구하는 게 정말 개쓰레기 같은 풀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이게 장점이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것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함수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니? x가 정확히 어떻게 해서 얘가 되는가를 계속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그리고 합성함수를 배우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여러 개의 함수를 합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것도 일단 목적이 있지만 비중이 훨씬 높은 건 아주 복잡해 보이는 함수를 여러 개의 함수로 쪼개서 해석하는 게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나중에 미적분 가시면 복잡해 보이는 함수를 여러 단계의 합성함수로 쪼개가면서 관찰하는 걸 훈련할 거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이름은 합성함수지만 사실 분해함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알았니? 31번 두 유리함수 x분의 1, x분의 2의 그래프와 만나는 네 점 중에서 y축에 가까운 두 점을 차례로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얘는 이렇게 할까? 뭐야? 여기다 그릴게요. 이게 보통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뭐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점들이 존재하는 영역이 되게 좀 좁은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좀 짜증나니까 문제 풀기 더 싫고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좀 크게 그리려고 오른쪽으로 옮겼고요. 예. x분의 1과 x분의 1을 비교해보면 곱이 1인 수들 연결한 거하고 곱이 2인 수들 연결한 거니까 당연히 곱이 2인 수들이 x좌표는 y좌표는 전반적으로 좀 클 거 아닙니까? 바깥쪽 그래프가 밀리죠. 예. 그래서 y는 x분의 1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 아, 진짜 못 그린다. 라고 하면 y는 x분의 2는 이런 식으로 밖에 있다. 진짜 못 그리네. 예. 아니 그냥 금값다 하세요. 자, y는 x분의 2는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 뭘 해보라는 얘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가지고 교점이 발생할 거 아니냐. 너무 좀 심각하긴 하네 이게. 이 정도면 괜찮지? 그지? 예. 그래서 얘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보게 되면 y축에 가까운 점이니까 얘가 말하는 a는 여기 있어요. x1, y1.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도 결국은 여기 두 개 보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야, 그 정도로 노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일어서서 책을 떨어뜨릴 정도로 노잼이다. 알았어. 예. 자, 이랬을 때, 야, 기억은 뭔 소리야? 이거 사실 델타 AB에 관한 내용이잖아.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니은은 뭐 장난치는 거야? 당연히 x1, y1은 곱이 1이고 x2, y2는 곱이 2니까 당연히 2가 진짜 너무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2가 1보다 큽니까? 라고 적혀있어요. 대단하죠? 예, 엄청납니다. 예, 그래요. 디귿. 디귿은 x1하고 y2가 엮여있고 x2하고 y1이 엮여있는데 지금 보시면 x1과 y1, x2와 y2는 전부 다 뭐냐면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x1, x2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맞냐 아가들? 근데 얘는 뭐예요? 원점에서 x1, y1까지의 기울기예요. 그지 않니 아가들? 그지? 두 번째 x2분의 y2는 뭐예요? 원점에서 여기까지 기울기인 거죠? 당연히 x1, y1까지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얘도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여러분? 이게 됐어요? 예, 어려운 거 없었고요. 32번 볼게요. 얘는 절대값이 너무 많아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짜증나니까 네가 좀 그려봐 이런 느낌인데 제가 그려볼게요. 예. 근데 뭘 많아. 두 개밖에 없잖아. 구간은 뭐야? 0보다 작거나 0과 2 사이거나 2보다 크거나 세 개로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러면 y라는 놈은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마잖아요. 마마.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이거 4니? 그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4 더하기 1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 얘 영역인 거죠. 이제 0과 2 사이를 보면 되는데 0과 2 사이는 분모는 마이너스고 분자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절대값은 갖고 부호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다 전부 다 플러스예요. 그럼 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니까 그냥 1이잖아요. 진심으로 고난도냐?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예. 아니, 이거보다 훨씬 짜증나는 그래프도 많잖아, 사실은.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그릴만 하죠. 예. 여기 2 표시해주고요. 왜냐면 함수의 분기 지점이에요. y축은 자동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죠? 예. 분수함수를 그려야 되는 게 지금 뭐밖에 없냐면 x-2분의 4 더하기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y는 1도 있어야 돼요. 네, 2고 얘가 1이에요. 원점이고요. 자, 0의 왼쪽에서 분수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얘가 4니까 모양 어떻게 될지 감이 오실 거고. 맞니? 얘가 0, 마일을 지나거든? 그리고 그래요. 0, 마일 지나요. 얘가 x절편도 구해지지 않니? 마이너스 2, 0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들어오나 봐요. 아이 고생했다. 이렇게 들어오나 봐. 이렇게 안 그려지냐? 마지막 시도. 이렇게 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마이너스 1로 간다고 했죠. 이렇게 가면 되죠. 그 다음은 여기 비어 있고요. 그 다음은 1이니까 여기 따라가면 되네요. 이 점근선. 이렇게. 얘가 지금 y는 fx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얘는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3, 2를 꼭 지나가잖아요. 그죠? 3, 2는 이제 뭐 여기 있겠지. 두 점에서 만나고 싶으니까 여기서는 직선 뻗어가지고 문제 풀면 될 거 아니야. 이때 두 점에서 만나겠네? 맞아요? 이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서 언제까지? 이때 직전까지. 직선이 여기 사이를 스윙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 각자의 기울기 구해봐라. 얼마 나오냐? 첫 번째 거 1이네. 그럼 1보다 크고 크거나 같아도 되지 않냐? 아 저기 비어있냐? 아 그러네. 이거 2 등호 써주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거 써놨잖아요.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도 비어있어요. 알겠죠? 그럼 1에 등호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여기 보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았어요. 둘 다 등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3이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건 그냥 성의 문제잖아. 성의 있게 풀면 누구나 맞추는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3번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무게중심이 분수함수 위에 있을 때 OPQ의 면적을 구하세요. 이게 그 있잖아. 그 이등변 삼각형이죠. 애당초에 이 분수함수는 y는 x의 선대칭이라니까. 이등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수선의 받은 반드시 3,3에 오겠죠. 개땡큐 아니에요? 그럼 여기 2,2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쉽지 갑자기? 그죠? 그러면 이 2는 4, K는 4 아니에요? 아 진짜 행복하다. 그런 거 같죠? 그런데 PQ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게요. PQ 알아야 될까? 약간 고민이 돼요. 약간 고민이 돼요. 알아야겠네. 아씨, PQ 안 구하고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근데 뭐 하면 되죠. 지금 x분의 4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교점의 x좌표 각각 p와 q의 x좌표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게다가 둘이 y는 x의 대칭이니까
얘 정리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 나올 텐데, 그죠?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알파 컴마 베타예요. 왜냐면 얘 x좌표가 베타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무슨 말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네. 그럼 실제로 이 삼각형의 면적은 베타 컴마 알파일 거니까 2분의 1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네요. 이거 이렇게 써도 되냐? 내가 알파가 더 크다 그랬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계에서 6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써도 되냐? 맞지? 그럼 또 우리가 애용하던 뭘 쓸 수 있겠어요? 두 근의 차공식. 2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1이니까 루트 판별식이요? 네. 36 마이너스 16 20이죠? 그러면 6루트 5네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 공식을 사용해서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 근데 이 문제 킬링 포인트는 K 찾는 건데 K 겁나 빨리 찾잖아. 내가 어떻게 2등변이네 3,3이네 2대1 2,2네 2는 4 9단 2단이 엄청 중요했다. K를 찾는데 대단했어요. 그죠? 네. 넘어가 되겠니? 넘어가 되겠죠? 네. 34번 좌표 평면 위의 함수 fx가 x분의 2하고 x분의 8 양수 쪽은 x분의 2를 그리고 음수 쪽은 x분의 8을 그리라는 얘기니까 x분의 8이 조금 더 멀리 떨어지겠죠. 그죠? 네. y는 마이너스 x가 있다. 왠지 산술기가 냄새가 강하게 나는 그런 느낌인데? 산술기가 냄새 안 나? 안 날 수도 있지. x분의 2는 이렇게 좀 더 가까운 형태로 있을 거고 x분의 8은 좀 더 멀리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상태인데 fx의 그래프 위에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P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데나 잡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잡자 그냥. 여기 P라고 잡았어요.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의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 여기가 Q가 되겠죠.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다시 이 함수와 만나는 점 얘가 R이 되겠죠. 그럼 얘가 삼각형 PQR이 있는데 이거 지금 원점 지나가는 거 우연입니다. 원점 안 지나가도 돼요. 예, 그냥 우연찮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예. 나 진짜 의도 아무것도 진짜 아무데나 잡은 거거든요. 예. 진짜 아니 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원점 안 지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시작해서 딱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예. 안 지나가도 돼요. 여기를 a,a분의 2라고 해야겠죠. 곱이 2니까. 맞아?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a가 되겠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8,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여전히 곱이 2여야 되니까. 여기 직각인 거 알고 계시죠? 그잖아. 그럼 삼각형 PQR이라는 놈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냐? a 더하기 a분의 8 높이 얼마야? a분의 2 더하기 a죠. 예. 이해했죠? 설마 이거 각자 산술변 평균수는 미친놈 없죠? 여기서 산술기가 쓰면 얼마, 여기서 산술기가 쓰면 얼마 곱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등호의 성립 조건이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첫 번째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a분의 8이 같아야 되니까 a가 2루트여야 되고 두 번째에서는 a가 루트여야 되는데 a가 2루트이면서 루트일 수가 없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그럼 2분의 1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6 더하기 10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산술기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요. 등호의 성조건 a가 2일 때죠. a 4제곱이 16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근데 선생님 P가 꼭 Y축에 우측에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좌측에 있어도 답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알겠죠? 네. 그럼 또 안 한다. 내가 풀 때는 선생님 저기 있다고 간주하시면 안 되죠. 왼쪽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해봤는데 왼쪽에도 그려보면 똑같은 답 나와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종교가 바뀌는 거야. 믿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진짜 좀 해봐. 알았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36번 문제가 사이즈 크네요. 얘는 그냥 쓸데없이 문제가 커가지고 제가 오른쪽으로 딱히 쓸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비워놔 볼게요. 자, 일삼면 위에 있는 곡선 y는 x분의 위의 점 p에 대하여 OP하고 PQ가 같다. 저거 그냥 좌표 잡으면 문제 풀릴 것 같잖아. 좌표 잡아보자. P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좀 키워볼게. 이거 기억니은 되게 필요 없잖아. 여기를 A, 2A라고 해볼게요. 아니 A분의 2 죄송합니다. 곱이 2여야 되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길이가 같다는 말은 Q가 얘를 OP를 2대1로 외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2A, A분의 4라고 볼 수 있을까? 맞을까? 그러면 얘들도 다 좌표가 확정되죠.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A의 좌표도 쓸 수 있을 텐데 Y좌표가 A분의 4니까 아니야 곱이 2여야 되잖아. 그럼 A의 좌표는 2분의 1 A, A분의 4일 거고 그래야 곱이 2 나오죠. 네. C의 좌표는 2A, A분의 1이겠죠. 여기까지 다 됐죠. 자, BA 대 AQ가 1대 3이냐? 당연하죠. 2분의 1하고 2분의 3이 A니까 기억 참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AC와 BD는 평행하냐? 기울기 구해보면 되겠죠. 자, 니은 델타 AC는 뭐 나와요? 2분의 3A분의 마이너스 A분의 3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 될 분모 분자에 2A를 곱하고 3으로 나누면 A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델타 BD도 그건가 보면 되죠. 델타 BD는 2A분의 마이너스 A분의 4예요. 똑같이 A제곱분의 2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평행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울기 구해보시면 돼요. 디귿 직선 BD는 y는 x분의 2와 p에서 접한다. 얘는 직선 BD를 구해보시면 되잖아요. 기울기 이미 알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2 곱하기 x 더하기 a분의 4예요. 그죠? 예. 얘랑 y는 x분의 2랑 연립하면 될 거 아니야? 연립했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되죠? 예. 연립해보면 거지 같구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죠? 예. 양변에 a제곱을 곱하고 2로 나누면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은 0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접한다 라는 사실까지 참입니다. 됐나요? 네. 그냥 좌표 잡으면 문제 풀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많이 어렵니 정말?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지? 쉬웠어요.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